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진학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3학년 담임교사로 입시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길을 지도하시는 전찬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신여고 3학년 1반 학급 담임이자 3학년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고 생활관리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전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최근 3개년 주요 대학 합격자 현황이고요. 최상위권 대학에 꾸준히 진학 결과를 내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에 대한 개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 크게는 4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같이 보는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전형인데요. 비교과 활동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이런 활동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인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가 주요 관건인데요. 실기 전형은 수학, 과학, 발명,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특기 분야에 대한 공인 성적과 수상 실적 등과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평가받는 전형이고요. 내신 성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이고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올해 치러진 수능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 그다음에 제2외국어 및 한문까지 5교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 국어는 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수학과 영어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재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절대평가 임에도 1등급을 받기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계열 구분 없이 수학의 공통 문제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함께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계열 친구들의 어떤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저희 학교의 진로진학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고요. 교과와 비교과 모두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나요? 1.25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적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1학년 때 장래 희망은 언어학자였습니다. 2학기 때 학급회장도 역임했고 그다음에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마다 발표, 그다음에 어떤 심화 학습들을 많이 하였고 이게 교과 세특에 잘 적혀 있더라고요. 2학년 때에는 국제기구 종사자로 장래 희망을 확정합니다. 1학기 때 학년장 역임했고요. 모의 유엔 동아리에 부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고요. 자율 동아리 활동, 인문영재반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세특의 내용을 좀 풍부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는 발표들을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을 했었고요. 3학년 때 내신을 관리해서 수시 진학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일단 내신 성적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대상자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1.3대에서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이 1.25였으니까 1.2대로 성적을 상승시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서울대 인류학과 지역균형 합격했고요.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모두 합격을 해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교과에 비해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저희 반 학생이었고 2.32의 성적인데요. 상위권이기는 한데 최상위권 대학을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건 비교과 활동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1학년 때 장래희망은 법조인이었고요. 1학기 때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을 했었고 법률인권 자문단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2학년 때 법조인에 대한 진로 탐색과 함께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좀 흥미를 키워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친구가 법학과로 진학을 사실 해도 그렇고 나중에 로스쿨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것이 법학과를 굳이 안 가더라도 일단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2학년 말쯤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철학과 쪽으로 좀 돌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진학을 결심을 했고 뭐 법과를 비롯한 철학에 대한 탐구를 좀 세특과 진로 활동에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내신 성적은 2.3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만약에 수시에 붙지 못하게 됐을 때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좀 위험 수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었고 이제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일단 뭐 리더십 부분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좀 특이하죠. 다 학급 부회장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특의 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좀 상당히 많이 좀 3학년 때 조금 3학년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아학부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동국대 법학과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이고요. 자연계열 학생이었는데요. 성적은 3.14입니다. 내신 성적은 이제 앞에 있었던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1학년 때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은 화학계통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실험 동아리 입부를 했고요. 창의력 경진대회와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였었습니다. 교과마다 발표도 진행했는데 문제는 내신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3.5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인서울권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상위권 학교를 이제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 정도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2학년 때 이 친구는 이제 화학과 물리 성취도를 좀 높이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화학이나 물리 쪽에 애초에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본인이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 이쪽에 좀 주력을 했다라고 하고요. 과학 실험 동아리 그대로 이어가면서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수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내신이 3.5에서 3.3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교과 성적 내신도 그렇지만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신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전공 적합성은 우수했는데 다른 비교과 활동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학급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특의 전공 적합성 드러내는 데 주력했고요.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홍익대 신소재화공 시스템공학부에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에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홍익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홍익대 중에서도 정시 입결로 봤을 때에는 최상위권 학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학생의 3.14라는 내신 성적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최저 기준을 충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다가 제가 써놓은 이야기가 교과 성적 중에 내신만 잡으려고 집중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최저 기준을 결국에 충족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고요. 재학 기간 중 꿈이 바뀐 학생 내신 성적 좋죠. 1.63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고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꿈꾸고 있었고 2학기 때 학년 정도 하면서 리더십도 채웠고요. 교육 상설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근데 문제가 2학년 때 이 친구를 이제 좀 고민에 빠뜨리게 만든 게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했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2학년 2학기가 문이 닫히는 시간이 이제 2월 말이거든요. 생활기록부가 닫히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을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이 학생이 첫 마디였어요.
교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한의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생기부를 일단 들여다봤고요. 결국에 다 이제 뭐 교수법 관련된 거, 교육 방법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일단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로 희망부터 바꿨고요. 문이 닫히기 전에요. 그 다음에 독서를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이니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은 상태로 3학년 때 이제 만나게 됐고요. 3학년 때 이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균형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한의학과는 전부 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신 모의고사 성적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사실 꿈이 바뀌었는데 이 학생의 생기부는 사실 교대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생기부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은 일단 3학년 1학기 때 최대한 좀 성의를 보이자라는 생각으로 세특에 이제 한의학 관련 탐구 활동을 좀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학생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 상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한의사와 환자와의 만남도 사실은 뭐 유사한 부분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만들어갔던 그런 사례였고요. 수시 합격은 대전대 한의학과,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의 두 가지 다 이제 합격을 하게 되어서 대전대 현재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요, 내신과 수능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고요. 궁금하시죠? 지금 이 학생의 성적은 5.35였습니다. 일단 1학년 때 교육계열 일단 희망은 그랬습니다. 진로의 방향을 정하긴 했는데 본인의 성적에 좌절했고요. 의욕 없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장래 희망은 그대로였으나 또 정시 전형에 대한 관심을 이제 본인한테는 정시 전형밖에 없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성적 상승을 노렸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비교과 활동을 막 해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았고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내신 성적이랑 똑같이 이제 5점대에 머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이 조금 더 특출나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실어서 하겠는데 고민을 이제 많이 하다가요. 본인이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의 학교를 좀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는 학과를 좀 멀리 가더라도 학과를 생각하고 좀 써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더라고요. 교과 발표를 1, 2학년 때는 거의 전무했었는데 3학년 때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독서도 3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과 전형으로 붙었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관광경영과, 위덕대 특수교육과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위권대학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은 2.35였는데 미술 실기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2.35는 수학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한 성적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1학년 때 장래희망 시각 디자이너였고요. 뭐 학급 부회장도 해봤고 학년장도 했고 디자인 상설 동아리 1학년 단장도 역임합니다. 적극적으로 교내미술 대회에 참가했고요. 2학년 때 인문영재반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내미술대회에 계속 참가했고 디자인 상설 동아리 단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일단 실기 실력도 사실 뛰어났지만 일단 공부에 대한 것도 계속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게 일단 주요했고요. 3학년 때 이제 내신 성적 잘 땄고 특히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의 경우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었습니다. 서울대 시각디자인과 실기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수시 합격이었습니다. 경희대 시각디자인과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공부와 비교과 활동을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 개개인의 학습 지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가 풍성합니다. 학생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최적의 맞춤형 진학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라며 제 순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